제2의 6.10 60 항쟁, 이제 전국에 16개 대학교가 내일 시국선을 하는데, 그 전에 이재명 퇴진운동까지 번질지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의 지지율이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그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 지금 지지율 조사가 조금 전에 나와서 제가 급하게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 먼저 디지털 타임스 기사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조금 전에 나온 기사인데, 이재명 지지 50% 붕괴, 국민의힘 약진에도 정청래 장동혁 사퇴론 동반 55%. 이걸 이제 정청래, 민주당 정청래나 장동혁이나 두 사람 다 사퇴를 해야 된다는 그 여론이 번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인데, 이 조사를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은, 일단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전후로 약 한 달 만에 민주당 지지율을 제쳤다는 그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6.3 지방선거가 막 시작된 지 이후에 민주당 지지율을 국민의힘이 제쳤다, 이런 여론이, 민심이 선거 전에 좀 일어났으면 상당히 이제 상황도 달랐을 텐데, 어쨌든 선거 결과,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참정권, 수호 집회, 뭐 이런 영향이죠. 오늘 발표된, 조금 전에 발표됐습니다. 포털 신문하고 올 리서치가 의뢰를 해서 비전 코리아가 실시한 정례 여론조사 결과, 지난 8일과 6일 사이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6.3 선거 이후 민심이 그대로 다 반영이 된 거죠. 거기 보면은 이 국민의힘은 지지율이 급등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41.3%, 민주당은 38.4%, 역전이 됐다는 겁니다. 지금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상황이 지금 굉장히 급변합니다. 국민의힘은 직전 조사에 비해서 지난달 9일에 했는데, 한 달 만에 했네요. 한 달 사이에 그때 한 달 전에 32.6이었는데 8.7%포인트가 급등했다. 민주당은 한 달 전에 47.0이었는데 8.6%포인트 떨어져서 38.4. 이렇게 역전됐다는 것이고, 이 내용을 조사를 한 비전 코리아 쪽은 민주당이 급락을 한 이유에 대해서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행정 책임론, 서울시장 선거 패배, 여기에 이제 기인을 했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사에서 이재명 국정 운영 긍정평가가 지금 49.4%로 지난달에는 한 달 전에 58.3이었는데 49.4로 8.9%포인트가 떨어져서 이 여론조사 기관이 조사한 이래 처음으로 50%에 미달을 했다. 40%대로 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부정평가는 36.3에서 45.7로 9.4%포인트나 뛰었다. 자, 이 조사가 지금 조금 전에 지금 설명을 드리는 저 여론조사입니다. 포털 신문하고 올 리서치 의뢰 비전 코리아 정례 여론조사 결과로 이재명의 지지율이 이 50%대가 붕괴가 돼서 이것도 참 많다고 느끼시지만은, 어쨌든 추세를 봐야 되는 거는, 추세가 쭉 내려오다가 급락을 했고, 이제 민주당 지지율도 급락을 했다. 자, 그 상황입니다. 정청래 장동혁 사퇴론 이런 문제는 지금 좀 별개의 문제니까 잠시 후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이 조사 외에 또 하나 조사가 제가 지금 방송을 준비하는 사이에 나왔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게 여기서는 이미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역전이 됐습니다. 폴리뉴스, 인터넷 매체죠. 폴리뉴스가 KNA25하고 공동 조사를 했는데, 이재명 지지율이 긍정이 48.2%, 부정이 49.1%. 그래서 두 달 사이에 이재명 지지율이 11.7%가 떨어졌고, 특히 선관위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다가 68.6%가 나왔다. 청년층은 선관위 신뢰하지 않는다가 80%에 육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폴리 뉴스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좌파 성향의 매체죠. 그 매체에서 조사한 결과가 이재명 국정 운영 지지율이 40%대로 하락을 했고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지르는 이른바 데드크로스가 나타났다. 데드크로스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최근에 정시 급락, 정시가 막 롤러코스터처럼 막 하고 있죠. 여기에 따른 경제 불안감, 그리고 물가 상승, 선거 이후 불거진 선관위 논란, 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이재명의 지지율이 이 대폭락을 하고 있다. 긍정 48.2, 부정 49.1, 부정이 더 높았다. 저 조사에서는 아직 골든크로스는 안 일어났는데, 골든크로스 근처까지 갔는데, 폴리뉴스에서는 이미 데드크로스죠. 데드크로스.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서버렸으니까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인에 따른 건데, 한길 리서치가 조사한 겁니다. 이재명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8.2, 4월 조사 당시 59.9와 비교해서 두 달 만에 무려 11.7%포인트 하락을 했다. 부정평가는 49.1, 긍정평가를 앞서버렸다. 자, 이런 분석이 이 폴리뉴스가 의뢰한 조사에서, 한길 리서치의 의뢰한 조사에서 나왔습니다. 자, 이재명의 지지율은 생명줄이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죠. 자, 그 상황에서 이재명 지지율이 지금 폭락을 하는, 그리고 또 민주당 지지율도 선거가 끝나자마자 막 폭락을 하는, 그것은 지금, 참정권 훼손, 논란이 가장 클 것이고, 요즘 뭐 물가 폭등을 하고, 또 유가 폭등, 막 이런데 그냥 코스피 하나 가지고 막 버티고 있는 거죠. 근데 코스피도 어제 8%포인트 떨어졌다가 오늘 또 8%포인트 올라가고, 엄청나게 불안한 거죠. 롤러 코스피 이런 말까지는 올 정도인데 유일하게 이재명의 버팀목인 코스피도 등락을 너무 가파르게 하니까 상당히 경제 자체가 좀 불안합니다. 물가는 물가대로 오르고, 자,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이재명이 위기에 처했는데, 이재명을 정말 대위기, 이재명 퇴진 운동까지 벌어질지도 모르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정찰TV 첫 번째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제2의 6.10 항쟁이 일어나는 것인가? 전국 16개 대학교 시국선언. 이게 이재명 퇴진으로까지 번질 수가 있다. 제가 지금 조사 결과 말씀드렸죠. 이미 데드크로스, 이재명의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질러버리는 그런 조사가 오늘 하나 나왔고, 거의 데드크로스에 근접했던 조사도 또 하나 나왔습니다. 아마 이제 내일 되면은 또 여러 가지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텐데, 이재명 쪽에서는 완전히 초긴장 상태에 들어가지 않을 수 없죠. 자, 이게 부실이 쌓이면 고의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속보들이 쏟아지는데, 선관위와 관련해서 이런 부실 관리. 근데 이게 과연 그냥 부실. 근데 부실이 계속 이것저것 다 부실이면은 그건 고의가 되는 거죠. 방치를 해버렸다든지 아니면 다 외부 압력이 있었다든지. 지금 6.3 선거 투개표 부실 관리가 막 드러나면서 부정선거, 그동안 쭉 일각에서 강조해왔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왔던 부정선거도 규명을 해야 된다. 이게 지금 덜불처럼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잠실에서 지금 계속되고는 참정권 집회에서도 구호가 재선거 이거였는데, 지금 오늘 정도 되면서 이게 너무 많이 새로운 내용들이 쏟아지니까는 재선거 구호와 같이 함께 부정선거 규명까지 구호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좀 오염된 것 아니냐. 소위 말하는 부정선거론자들이 가서 개발해서 오염된 것 아니냐. 이렇게 좌파에서는 주장을 하는데, 실제로 현장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오염된 것이 아니고 재개표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워낙 많은 이상한 내용들이 막 쏟아지니까는 이게 그냥 부실이 아니다. 뭔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뭔가 외부에 손이 미쳤을 수가 있다. 이런 판단에 의해서 재선거뿐이 아니고 부정선거 구호까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속보가 정신없이 쏟아졌는데, 가령 제일 처음에는 서울의 14곳에서 시작됐다고 하는 투표용지 부족 투표수가 이제 10배, 140곳으로 지금 우후죽순 막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선거를 요구하는 논란이 거세지고 있고, 또 청주 투표소, 그러니까 충북 도지사 그 투표
에서 이 선거인 명부 1,300여 명분 가까이가 누락되는 일이 발생을 했다. 이게 뒤늦게 알려지면서 그 해당 지역구에서 낙선한 김영환 충북지사가 불복 선언을 했습니다. 사실상 선거 결과 불복한다. 아니 그 선거인 명부가 이제 내가 투표장에 가면은 여러분들 투표장에 갔으면은 이렇게 그 선거 관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번호나 이름 찾아가지고 여기 사인하라고 이렇게 주죠. 그러면 거기가 이제 사인을 하면 이제 투표지를 주는데 그게 선거인 명부입니다. 그 선거인 명부가 딱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이 청주 투표소에서 명부 1,300명 가까이가 없어졌다. 안 보인다. 내가 투표하러 왔는데 내 이름이 없는 겁니다. 그게 1,300몇 명이나 됐다는 거죠. 물론 뭐 선관위에서는 이거 뭐 출력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고 해서 나중에 다시 1,300명 거를 가져왔는데 이게 무슨 뭐 정말 후진국 그 투표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반장 선거에서도 이런 일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김영환 충북지사가 저는 참정권이 훼손된 이번 선거에 결코 정복할 수 없다. 불성복을 선언했습니다. 진실이 승리하고 민주주의가 바로 쓸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 이거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것뿐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종일 가령 예를 들어서 득표수 커플링 그 인천 송도 2동에서 그 유정복 후보하고 박찬대 후보가 이 1동하고 2동 그 투표 결과가 사전 투표 결과가 똑같이 나왔다. 자, 거기에서 이제 그 득표수 커플링 이랬는데 이게 인천뿐이 아니고 전라북도, 충청남도에서도 막 추가 발견이 됐다. 서로 다른 지역에서 두 후보의 득표수가 각각 동일하게 나타나는 이른바 득표수 커플링 현상도 지금 계속 확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특정 지역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다. 일부 사례가 아니고 10곳 이상에서 유사한 패턴이 발견되면서 이게 과연 단순한 우연이냐. 확률 이야기를 많이 하죠. 확률 이야기. 오늘 그 장동혁 대표는 이 송도 같이 이렇게 1동, 2동에서 그 사전투표, 득표수가 똑같이 나온 거. 양쪽이 두 사람의 그 유정복 박찬대가 똑같이 나온 거. 이것은 무슨 몇 억 분의 1 확률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또 일부 통계학자에서는 전체 이 투표수가 만 개가 넘으니까 그 중에서 이렇게 나올 확률은 그까지는 아니고 또 몇천 분의 1이다. 이런 말도 나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게 송도뿐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 막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전남 지역으로 이어졌고 또 전북에서도 추가 사례가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북 익산시, 전북 군산시 이런 곳에서 득표수 커플링이 막 일어났고 인천하고 그 전남 선관위는 이런 사전투표 개표 결과에 대해서 사전투표에서 똑같은 득표가 나온 데 대해서 주요 후보들의 득표수가 동일하게 나온 것은 우연히 발생한 결과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발생한 결과다. 가령 그 송도 1동과 송도 2동의 결과가 일부 동일하게 나타났는데 두 지역 모두 박찬대가 3,030, 유정복이 1,440 양쪽 기에 똑같이 1동, 2동이 딱 그렇게 득표가 나온 겁니다. 관내 사전 투표에서. 그래서 이것은 비정상적이다. 이거 뭔가 조작이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데 선관위는 그거 외에 다른 데이터들은 좀 다르다. 그 득표수 외에. 그리고 또 한 명 개혁신당 이기봉 후보가 있는데 거기는 또 다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게 여기 하나가 아니고 전남 선관위에서 고흥군 금산면, 광산구 송정일동, 장성군 북하면, 한평군 엄다면 여기서 민영배 민주당 후보하고 이정현 후보가 득표수가 또 동일하게 집계 됐다. 이런 것들이 지금 하루 종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선관위는 이거 우연이야. 서로 득표수가 같게 나온 것은 다른 군수 후보들 보면 또 다르게 나오기도 했으니까는 이 1, 2위 사이가 같게 나온 것은 우연이다. 그리고 확률상으로 드문 사례이기는 하지만은 그 드문 사례라는 이유만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를 완전히 한번 뒤집어서 다 까서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잠실에 모인 그 참정권 그 운동 거기서도 재투표 외에 재선거 외에 이 부정선거도 규명을 해야 된다는
그 구호가 끼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정선거, 소위 말하는 부정선거론자들이 가서 이 오염을 시켰다, 이렇게 좌파는 주장을 하지만은 그것이 아니고 워낙 많은 그 의문점들이 쏟아지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은 이 자연스럽게 이 부정선거를 규명을 해야 된다는 것까지 나가고 있다는 건데, 이게 심상치 않은 것이 역대 우리나라 이 정권이 무너지거나 할 때 가장 앞장선 사람들이 대학생들입니다. 대학생, 과거에는 더욱 그랬고, 뭐 최근에도 모든 대학에서 이런 그 불이 붙으면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가죠. 그래서 정권을 무너뜨리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 자, 내일 전국 16개 대학에서 시국선언을 합니다. 내일이 그 60항쟁 39주년이죠. 내일 시국선언을 합니다. 자, 조선일보 기사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전국 16개 대학교가 내일 시국선언을 합니다. 국가가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했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죠. 60항쟁 39주년에 투표지 부족 사태 규탄, 그리고 서울대를 비롯해서 전국 대학 16곳 총학생회가 내일이 60민주항쟁 39주년인데 내일 오후 6시에 각 캠퍼스에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시국선언을 합동으로 발표한다. 전국의 대학이 합동으로 시국선언을 하는 겁니다. 이거 참 얼마만에 시국선언이라는 이야기도 저도 들어보는데, 오죽하면은 대학생들이 이렇게 분노를 하고 있을까? 시국선언에 참여하는 대학만 해도 가나다 순으로 하면은 건국대, 고려대, 경희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이제 서울 쪽입니다. 성균관대, 숭실대, 연세대, 전남대, 전남대도 있고, 한국외국어대, 홍익대, 숙명여대, 전북대, 부산대, 한양대, 이렇게 16개 총학생회 차원에서 참석하는 것이 전국에 16개입니다. 주로 이제 서울에만 있지만은, 전남대도 있고, 전북대, 부산대까지 다 있습니다. 시국선언을 왜 하느냐, 학생들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이 투표용지가 부족한 이 사태는 국가가 국민의 참정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한 중대한 민주주의 훼손 사건이다. 이렇게 규정을 지금 하는 겁니다. 1987년 대학생과 시민들은 거리에서 1인 1표의 민주주의를 쟁취했다. 60항쟁 때 수많은 민주화 운동을 통해 어렵게 얻어낸 참정권이 39년이 지난 오늘날 국가기관에 의해 침해된다. 국가기관에 의해서 참정권이 침해가 되고 있다. 이것은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학생들의 인식에서. 시국선언에서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 투표 중단에 대해서 철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선관위 구조개혁, 독립적인 선거감시기구 설치, 이것을 이제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내일. 서울 외에 인천에서도 인하대, 인천대 총학생회가 규탄 성명을 냈고, 이미 부산대, 국립부경대, 경북대 총학생회, 그리고 학생단체가 계속 성명을 발표하고 온 이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게 어디까지 번질지, 많은 전문가들도 이것이 여파가 어디로 번질지 지금 여러 가지 논쟁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과연 정권 퇴전 운동까지도 갈 수 있을지. 일단 여러 가지 또 조치들도 취해지고 있습니다. 법원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증거 보전 신청을 또 일부 받아들였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지금 특검 법안을 발의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또 동상이몽입니다. 이것이 일단 제가 일부에서 속보, 이재명의 지지율 속보를 전에